국어를 쉽게 출제하려고 했던 의도는 맞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어의 고난도 킬러 문제가 작년도에 종합원 표본 돌려보면 한 10%에서 한 20%, 30%대가 나오는 국어 시험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오지선다형이라 하더라도 한 10%밖에 못 맞추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올해는 한 40%대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은 드러낸 건 사실인데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학에서 고난도 킬러 문제는 정답률이 한 1%대 나옵니다. 작년에 본 수능에서도. 그리고 한 10%, 20%대가 고난도 킬러 문항인데 올해 6월달 오른쪽에 봐보시면 고난도 킬러 문항은 한 2%대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출제도 애들이 그냥 찍지도 못하는 주관식에 다 못 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학에서는 고난도 킬러 문항을 없애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현재는 못 풀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중학교 자녀분들께서는 앞으로 수능이 또 서술형 주관식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현재 수능에서도 이 주관식 문제 이렇게 못 풀고 앉아있는데 막상 서술형 주관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EBS 교재가 풀기만 하면 정답 푸는 문제가 이게 수능이냐 이게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문제다 싶어가지고 70% EBS 연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걸 직접 연계 방식을 다 간접 연계로 돌렸어요. 돌려치기. 보기 보되 이거 풀면 바로 정답 찾는 문제는 다 없앴는데 평가원에서 긴급하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세대 애들이 학력자가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EBS의 체감 직접 연계를 좀 높이자라는 쪽에 지금 현재 실제 출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EBS 교재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평가원에서 공식 기자들 앞에서 다 그냥 브리핑 이미 보도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국어가 45문제인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지문이잖아요. 여기 뭐 과학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인문 철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지문을 실제로 EBS에서 이렇게 연결 다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토토보도 못한 지문이 나와서 질문 들어가는 거하고 한번 봐본 용어라고 있는 읽어봤던 지문이 나오는 거하고 체감상에서 학생들은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도 못 풀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차인데 어쨌든 1번부터 17번까지 큰 지문 한 3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4-5 문제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1번부터 17번 독서 파트인데 그걸 현재 EBS랑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13번, 14번도 보면은 수학 문제도 그 EBS에서 지금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페이지까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계 방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학습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흐름입니다. 재수생이 대한민국에서 94학번들부터가 지금 현재 수능이 도입된 겁니다. 94학번부터. 그래서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 역사적으로 하고 중2부터 바꾸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34년 동안 중3 때까지 가면 34년 치르는 건데 이 중에서 재수생들과 경합에서 가장 피 터지게 싸우고 대학 들어간 학번이 95학번입니다. 95학번 때 재수비율이 38.9%였습니다. 그 다음에 97학번이 33.9%. 요새 마치 재수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더 셌습니다. 재수생이. 학력고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수시 비중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한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30%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작년에 33.1%가 나왔는데 31.1%가 나왔는데 지난해 올해 한 33, 4%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지방이 됐든 서울이 됐든 명문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가장 큰 핵심은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두 번째가 웬만한 의약학 계열의 열풍이 지금 현재 약대도 학부로 다 들어왔죠. 2022학년도부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상단은 의학학 계열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채워지고 있고, 또 반술에서 빠져서 또 의대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이 상위권으로 오고 또 중위권이 중상위권으로, 이게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애가 그냥 대학교만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들어가서도 이만큼 이동이 좀 크다라는 거. 문과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95.7.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시로 가려면은 95.7, 국어, 수학, 탐구 각 과목 평균 95.7이라는 얘기 자체는 상위 4.3%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92%니까 92점이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정시로 승득하려면 상위 8% 안에 들어오는 거. 국어, 수학, 탐구가 각각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자연계열로 놓고 보면은 고대가 95.1인데 성대가 94.5고 서울대가 94.3으로 지금 고대 성대보다 오히려 좀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의학학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고대가 94.9고 서울대가 93.9다 이랬는데, 여기서 또 입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대학교는 가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탐2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니까 가탐2에서 점수가 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가 밀린 겁니다. 지금 대체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패를 까보면은 지금 1점 밀렸죠. 94.9에서 93.9니까 고대에 비해서 1점 밀렸다는 얘기 자체는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점 밀렸으니까 각각 값으로 보면 1점, 1점, 1점씩 3점 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3점에 밀렸다 가상을 해봅시다. 그럼 국어하고 수학은 고대하고 서울대학교가 동점 애들이 왔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으면 3점 밀린 거는 가탐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가탐에서 3점을 밀려서 가탐2를 서울대학교 음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낮아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면은 문이과별 모집 규모 일단 대학별로 조금 상향하다라는 거고, 38페이지 대학의 서열이 이렇습니다.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전국에서 6,825명 뽑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카이스트 등에서 2,100명 뽑고 있고, 서영고 의학학계를 제외한 수치가 5,079명, 합쳐면 14,009명입니다. 여기 지금 14,009명 중에는 성대, 서강대, 그 밑에 대학 일반학과 포함도 안 된 수치가 14,000명입니다. 오른쪽에 탑10 대학의 인문계 모집 정원이 15,0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입시는 여러분들 집안에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문과 학생이 저 탑10 대학을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이과 기준으로 보면 서영고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연계에서 서영고 일반학과 붙었다라고 하면은 인문계로 따지면 탑10 대학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입시의 구도입니다. 지금 거시적인 지표의 흐름들은 일단 6,825명 뽑고, 그 다음에 좀 이래저래 날고 이런 애들 한 2,100명 정도 이래도 들어가고 서영으로 좀 분산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과의 대학 라인은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밑에 대학들은 지금 현재 분석을 해봤을 때 기가 막힌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신이 좀 안 됐다 싶으면은 수능이라도 후벼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탑10이 이쪽 가면 스카이가 되는 거고, 이쪽에 스카이 했더니 이쪽 가면 탑10이 되는 거,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그래서 3등급, 4등급이 옛날에는 3등급, 4등급을 만약에 수능에서 받아와서 인수를 간다고 하면 빗치고 던집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혹시 내신이 좀 미끄러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목표 대학을 한번, 대학 가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학 가봤더니 다시 또 재도전한다고 또 재수한다고 보고
분위기 그러고 앉아있는 대학 비비잘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대학이 문을 닫을 거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문 닫는 데는 강제적으로 아닌 건 없어요. 이거는 우수대학과 비우수대학, 명문대학과 비명문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대학에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공계대학 들어갔다 옛날에 이공계대학으로서 감추가 안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한 말씀.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 올해 입시에서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세, 고려대, 성대 394명 추가적으로 뽑으라고. 보통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학점 발표인데 올해 입시 시작됐는데 지금 한 달 전에 발표했어요. 전국적으로 1,800명, 서울권에 600명 넘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뽑습니다. 이 정도로 또 애들이 연료 또 분산되겠죠. 그럼 합격선에 또 변동이 오는 거고 지원의 패턴에 다 또 변화되는 것들인 거고 내일 모레 또 화요일 되면은 또 전국에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과 또 이제 선정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휩쓸려지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특히 이과는 굉장히 강도 높게. 옛날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거. 뭐 캠테크 100명 만들어질 때도 이게 입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려 394명이라는 게 저기 탑4에 지금 현재 포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키우려고 정부에서 막 난리가 났죠. 455명 정도를 거의 의대급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초을 주고 난리 납니다 이제 발표를. 의대 쏠림 현상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 발표에서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의대 쏠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게 정부 정책 발표 아이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발표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여기 졸업생들에 대한 처우까지 막 공개되고 발표할 겁니다. 거의 비직 경쟁 분위기로. 의대가 좋냐 반도체가 좋냐.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키워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8% 좀 밀어주고 있고 SK인데 기업들도 들어오게 하고 요새 입시 뉴스로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볼걸요. 우리가 투자한 저 대학의 학과 애들이 의대 붙어서 나갔다는 얘기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돈 주고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런 부분들이 후속적인 조치가 어느 TV 방송 토론회 가봤더니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방송 생방송 중에 멘트를 어떻게 치냐면 저는 그냥 의대 붙으면 절로 갑니다라는 통계적으로 발표하러 나간 자리였고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애들이 중간에 나간 애들이 90% 이상 의대로 빠지는 건 사실은 이 말씀하러 갔는데 방송 도중에 했던 얘기가 의사의 준하는 이상으로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년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길을 쓰고 이 대학들은 이걸 또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정년도 없애고 심지어 뭐 군대도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까지도 막 그냥 얘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점점 더 이쪽을 쏠리게 하든지 의대를 쏠리게 둘은 지금 비딩이에요. 서로가 처우 좋아질 겁니다 막.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또 굉장히 큰 변수가 작용이 되고 있고 올해 입시, 내년도 입시, 그 다음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4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장학금도 주죠, 용돈도 주죠, 외국도 보내주죠, 취업도 시켜주고 있죠. 그래도 의대 붙으면 의대 빠진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봅시다. 고1, 2학생들한테는 지금 이제 5개 분야로 해가지고서 반도체 있고 아까 첨단학과 나왔고 또 이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거 요즘 이제 대학원에서만 개설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학부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대표님 대학의 모집적으로 고무줄처럼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제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나 이런 첨단 이런 분야는 기업에서 내가 여기 50명 뽑게 허용해 주시면 내가 50명에 대한 재반 비용을 이 기업에서 다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원회로 뽑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학령 인구수가 60만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60만 명대의 서영고 모집 인원이 지금 현재 모집 인원에 비교해서 서영고 현재 모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가 굉장히 뭔가 이게 지금 한국 이런 조금 전에도 뭐 문과 인원 정원 한 명도 없잖아요. 서울대, 연세고대, 성대 394명 좀 늘어난 거 아닙니까?